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올해 개최 예정지였던 도쿄올림픽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목표였던 부흥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각종 준비 작업을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야후재팬에 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세컨드 웨이브로 인해 IOC가 일본 정부와 올림픽 운영에 관여하는 광고사 벤치에게 취소를 권유할 예정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것을 묘안으로 생각했다는 내용도 함께 게재됐는데 해당 기사를 본 일본 국민들은 극혐을 했죠. 대체 무슨 묘안을 냈길래 정부에게 굽신거리며 순종적인 일본 국민들이 저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또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위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까지 병행한다는데 결국 인간성을 저버린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사에선 11월 중순쯤 바흐 IOC 위원장이 스가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고 만약 그때까지 유럽의 감염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스가 총리에게 직접 취소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만둘 생각이 없고 오히려 다음 도쿄올림픽에 대한 깜짝 플랜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향후 올림픽 유치 레이스의 재출마에 2032년에 도쿄올림픽 개최를 표명한다는 것. 향후 올림픽은 2024년은 파리, 2028년은 LA로 결정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아직 개최지가 결정되지도 않은 2032년 개최지를 자신들이 재유치하겠다는 무대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런 계획에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왜 자꾸만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재유치를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해당 기사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해관계지만 개최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 대부분은 강행을 지지하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면서까지 일본에서 개최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외에도 빨리 개최 중지 결정을 내려라. 그만 세금 낭비해라. 이런 일에 지출할 돈이 있다면 최첨단 기술을 발전시켜라. 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죠. 여론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데요.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83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은 취소해야 한다가 23%, 추가로 연기해야 한다가 25%로 총 전체 응답자의 48%를 차지했죠. 반면 예정대로 내년 여름에 개최해야 한다는 답변은 40%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론이 뭐라고 해도 올림픽 관람객 수용과 관련해 자국민들을 상대로 흡사 인체 실험을 떠올리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코로나로 죽나 경제가 무너져 굶어 죽나 매한가지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야구장 관람석 80%를 가득 채우는 실험을 실행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은 경기의 관중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했지만 이 실험을 통해 특별하게 입장 제한을 80%로 완화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하고 비말 확산, 관람객 행동 패턴 등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는 실증 실험을 한 겁니다. 이 실험은 지난 30일부터 어제였던 1일까지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스와 한신 타이거스의 3회 연속 경기를 활용했죠. 당시 입장객의 양해를 얻어 좌석이나 방문 점포 등을 등록한 후 나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온라인 메신저 라인 등으로 통지하는 것도 실험에 포함됐으며 경기 종료 후 출구나 인근역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람객이 구역별로 순차 퇴장하도록 안내방송 등을 실시했죠. 하지만 아무리 지붕이 없는 경기장이더라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니키 요시히토 쇼와대 개건 교수는 올림픽을 의식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는 실적 만들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실험을 전해들은 우리 네티즌들도 올림픽에 목숨 걸고 이따위 실험에 국민들을 동원하냐, 마루타를 국민의 생명으로 하는 거냐며 비윤리적인 실험을 분노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눈치를 보긴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오는 10일부터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입장권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따르면 입장권은 올림픽 448만 장, 패럴림픽 97만 장이 판매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만약 내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더라도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이 줄어들 수 있어 이를 대비해 관객 수 자체를 줄이기 위한 환불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상 현 상황에서 올림픽을 강행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취소가 예감되는 환불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역시 취소도 해본 놈이 잘한다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실제로 일본은 과거 올림픽을 취소한 사례가 있죠. 때는 1940년으로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이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보이콧의 움직임이 보이자 취소한 겁니다. 그 당시 도쿄올림픽 대신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올림픽 역시 지속 중이던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취소됐죠. 일본은 같은 해 삿포로 동계올림픽의 유치권마저 박탈당했는데요. 박탈된 유치권은 스위스를 거쳐 독일로 넘어갔지만 올림픽 개최 몇 달 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과거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올림픽과의 인연이 없었죠. 하지만 자신들의 과거를 무시해버리는 게 종특인 일본은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지속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꼼수와 억지로 올림픽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을 포함한 지구촌 사람들도 모두 일본이 올림픽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일본의 2020 하계올림픽의 취소가 거의 공식화되어가는 분위기에 눈치 없고 뻔뻔한 일본 정부는 IOC에 재유치를 하겠다며 2032년 올림픽 유치권을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요. 2032년 올림픽은 아직 개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2월 11일에 개최 신청지 목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입후보를 공식화한 곳으로는 인도, 독일, 이집트,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서울이 북한의 평양과 공동 개최를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뜻을 모은 남북한은 지난해 2월 IOC와도 함께 공동 개최를 논의했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북한의 올림픽 공동 개최는 세계 평화에도 큰 의미를 갖는 만큼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또 바흐 위원장은 제15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올림픽이 평화로운 미래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OC는 스포츠를 통한 보편성과 연대 포용 지속 가능성 등 올림픽 어젠다 2020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어젠다 2020의 모범적인 대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인 92개국의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한 평창올림픽은 쏟아지는 올림픽 신기록과 선수들의 열정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으면서 대회 운영과 흥행에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까지 받았죠. 또 선수촌과 경기장 시설에 관련해서도 IOC 선수위원장인 엔젤라 루제로는 굉장히 좋은 대회라며 선수들이 모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입니다. 사실상 내부에서는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원래는 지난달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산업상이 회의 직전에 이를 보류시켰습니다. 일본 내 반대 여론이 너무 커서 결정을 이달 중으로 미룬 것입니다. 물론 국내외의 우려에도 스가 총리는 직접 나서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방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섭니다. 왜 나서는 걸까요? 그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IAEA는 이미 오염수 방류에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IAEA는 오는 4일부터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의 오염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IAEA는 이번 조사가 지난 2013년 이후 10번째 현지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왜 직접 요청했을까? 원전 오염수 배출 결정을 앞두고 IAEA를 통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 분명하다. IAEA는 일본의 결정에 대해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주변의 반발에도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상황에 유력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의 요청은 국제사회의 우려보다는 내부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 등의 반발은 무시하고 후쿠시마 주민들의 불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IAEA는 국제기구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김을 대변하는 곳에 불과하죠. IAEA 말고도 상당수의 국제기구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외교부는 IAEA에게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오후 제9차 한 IAEA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원전 오염수 문제가 일본 주변국 및 국제사회 전체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방안을 마련하고 방출하는 전 과정에서 IAEA가 투명성 확보 및 안전성 검증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IAEA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원전 오염수 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오염수 처분 전 과정에 계속 관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스가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를 찾았다가 굴욕을 당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염수 방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찾았습니다.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물을 지켜보던 스가 총리는 도쿄 전력의 고위 관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셔도 되나? 도쿄 전력 관계자가 희석하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자 이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상황은 마치 스가 총리가 그 물을 마셔야 할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가는 물을 마시지 않고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보다는 퍼포먼스가 약합니다. 아베 전 총리는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는 쇼를 했었죠. 물론 실제로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었는지에 관해서는 의심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아무튼 스가 총리가 마시지 않고 은근슬쩍 도망친 내용은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것입니다. 아사히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설사 마셨다고 해도 오염수에 대해 안전하다라거나 그래서 바다로 흘려보내도 괜찮다는 인식이 세간에 퍼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스가 총리가 퍼포먼스를 했어도 별 의미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명만 단축시키는 결과가 나왔겠죠?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은 하지만 안전할 가능성은 단언컨대 0%입니다. 그런데 아사히 신문은 비판의 목소리를 오히려 도쿄전력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아직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마실 수 있다는 등 총리에게 설명한 도쿄전력의 안이한 자세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말 마실 수 있다면 도쿄전력과 경제산업성에서 음료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강렬한 비판입니다. 만약 자신들의 식수로 원전 오염수를 사용할 수 있으면 국민들의 신뢰도는 상당히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한편 국제기구인 IAEA는 일본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국제단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환경그룹인 그린피스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1년 사고가 난 일본의 도쿄전력 제1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이 된 방사능 오염수는 인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그린피스가 발표한 조류 2020 보고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은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이 지난 10월 27일에 보도한 것입니다. 그린피스 보고서가 언급한 위험 물질이란 무엇일까요? 방사성 동위원소 스티론튬 90과 탄소 14입니다.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이 두 개의 물질이 물속에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결정은 인류의 미래에 치명적인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출하려는 현재의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린피스가 일본의 결정을 정면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현장에는 100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남아있으며 일본 정부는 수년 동안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놓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저장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장 탱크를 더 지으면 그만입니다. 즉, 저장 용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의미이죠. 방류하려는 건 탱크의 흉물스러운 모습 때문에 지역의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이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려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는 이 모든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그 같은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14의 반감기는 5370년이나 된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만행은 수천 년 동안 환경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생물 물질에 흡수되어 엄청난 환경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훨씬 더 먼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지역사회와 환경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조치이다. 보고서는 도쿄전력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도쿄전력이 그들의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련의 신화를 구축했다. 네, 일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모두가 신화에 불과하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린피스 등 여러 국제단체와 힘을 모아서 일본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